전국 농업인 대회. 농민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대통령도 사랑한다며 정겨운 동작으로 수차례 화답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 허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요 핸드폰 하나만 이런 우리나라 농민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먼저? 애석한 얘기 우리. 진짜로 애석한 얘기. 옛날에 30년 전에 쌀 한 대박이면은 라면 한 장 사잖는데 지금은 쌀 한 대 가지면 라면 2개 사요. 2개도 힘들어 사기. 그걸 따져보라 이거요. 땅을 믿고 살았건만 땅은 그들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물길이 마을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물바다입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저수지가 붕괴된 것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된 것은 지난 8월 9일. 당시 정읍에는 하루에 422ml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붕괴된 저수지는 척곡 저수지. 한 면이 아예 무너져 내렸고 쓰러진 전봇대며 고목들은 수해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출렁출렁 국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아이고 얼른 가서 집에 가서 하우스에 꼬치 좀 참았대 몰려야겠다 이거 봤더니 그냥 아저씨가 와갖고는 막 뜨거 붙어져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했길래 그냥 아이고 벼락 박아서 가방 하나 주워 짊어지고는 막 옷 하나 같이 짊어지고 막 나갔어. 그런데 취재진은 마을로 내려오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저수지 붕괴 당시를 자신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 여기 올라올 때 그는 괜찮았어요, 그것이. 네. 근데 여기서 쳐다본 게 삘그레이 위에서 벗겨졌더라고. 탄탄한 놈의 이름이. 네. 그러더니 차차 그놈이 넘기 시작하더니 그냥 거기서 높은 데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한 30분간 있은 게 한 예. 절반 터져. 예. 그러더니 조금 있은 게 한 40분 정도 된 게 그냥 왕창 터져버려. 나 올라올 그런데 왜 이 할아버지는 그 위험한 순간에 이곳에 있었을까요? 저 볼을 관리하시는 분이셨다고요? 예, 그렇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그 시에서는 말이야. 피가 많이 그러면은 오니까. 뭐 수문 관리할 때 뭐 누가 뭐 이렇게 용돈이나 주시고 아, 용돈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농사지니까 혼자서 그 몽키 들고 다니서 성실하니까 올라다니면서 불을 다 빠지면 좀 막고 또 물 없으면 트고 터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일명 밀가루 저수지로 불렸다고 합니다. 밀가루 하면 바닥으로 지기로 쳐다가 전부 인력으로 막은 것이 그것이 보가 건보지 완전한 보가 아니었거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나간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요? 시에다가 왜 시나 다 진짜 그것이 해년마다 보고했어요. 그것이도 있지 민원도 들어가고 막 그랬지. 저수지 붕괴 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던 논과 밭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돈이요 밭이요 밭다니 돈다니 사가리 건다니 다 뜨는 거야. 이쪽으로는 6개월 됐는데 이쪽으로는 다 하나 돈 주기발 하나. 농업 용수를 대기 위해 농촌 곳곳에 만들어진 저수지.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나눠 관리합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한 문제의 저수지는 2004년 이후 시설 안전 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 걸까요? 수해를 당한 또 다른 오지마을. 배수로가 늘 말썽입니다. 비만 좀 오면 산에서 내려온 흙이며 돌로 수로가 꽉 막히곤 합니다. 배수로 간이 껴가지고 물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게 저기서 한 50m만 내 생각인지 50m만 큰 놈으로 교체해주면은 이런 사고가 없어요. 비만 오면은 질이 끊어져 버린 벽이 한마디로 오가 오버되고. 이 마을에도 저수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폭우에 이 저수지까지 터질까봐 조마조마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저수지가 조금만 더 터진다고 그러면 이 저수지 물량이 크게 많아요. 상이면 쏟아버렸어. 지금 나가면. 지금도 저수지가 좀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냐면 내가 이제 저수지 여기 사는 게 저수지를 관리해나 싶어지 혼자 누가 10원짜리 협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늘 댕기고 여기 밑에 사는 게 이제 가서 그 물 조정도 하고 농사 처리만 물도 가지고 오는 거지. 스스로 알아서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농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어떨까요? 지금은 조용한 이 마을, 이 저수지 아랫마을도 폭우로 인한 상흔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물이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지금 말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그 개울 벽이 물이 넘치려고 있는데 지금. 그날 딱 7시에 딱 고립이 됐는데 동네 이장만 10시에 그 비를 뚫고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로 걸어서. 왜냐면 동네가 위험하니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저수지 물 보러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올라왔을 때 완전 만수였어요. 완전 만수였어요. 수해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난리 당시 저수지 수문 조절을 담당했어야 할 농어촌 공사 관리인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거기서. 예.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데도 뭐 미리 오지도 않고 농어촌 그 사람 말로는 10시간 넘어서 거기로 온 거예요, 이제 또. 7월 27일 저녁 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5분 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 소속 저수지 관리인은 10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합니다. 농어촌 공사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마자 직원이 저수지로 오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당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글쎄 어쨌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비가 그만큼 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해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얘기입니다. 예. 예, 현장을 핀 건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두마디 한가말 하니까 그냥 끝나고 마네. 천재가 아니고요. 저수지 넘어서 물이 갑자기 이게 너무 불어나서 갑자기 방류하면서 그 방류에 대해서 사전 예고도 안 했어요. 여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아까 보였었죠? 탄약고 있었죠? 1000명 죽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000명이 아니라 1명이든 2명이든 죽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지금. 현재 전국의 저수지 20곳이 안전등급 D등급입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도시라도 이렇게 방치할까요? 여름 내 잦았던 비는 가을엔 고추 전쟁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년 내내 지으셨는데 너무 황당하시겠어요. 아이, 나보단 더 못한 사람이 다 돼야지. 나는 고맙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피해도 아니에요? 예, 피해도 아니에요. 귀하신 몸 고추를 대하는 태도는 시골 장에서도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자. 아이고, 꼬치가 오게 금값 금값. 손 있게 내가 이게 놓고. 똑바로 놔보소. 그러니까 이걸 바로 한번 놔봐요. 잡아줘야 돼. 아이씨 이제 그만 들어요. 아이씨 그만 들어요. 진짜 오네. 자, 왜 살을 놔? 아이씨 겨울을 바른 데 놔야지. 불쌍한 데 놔둬. 똑바로 놔야 되지. 자. 자신들이 키운 고추에 대한 농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꼬치가 예천 꼬치가 제일 맛이 있어요. 먹어보면 맛이 있고 품질이 좋고 제이 나도 곰뱅이가 잘 안 피고 아주 좋습니다. 600g 한 근에 14,0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최고가가 8,000원쯤이었으니까 올해는 썩 괜찮은 건데 농민들은 성이 안 찹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얼마에 파실 걸로 예상하셨어요? 뭐 한 2만 원, 두 점이 2만 원 같잖아요. 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한때 고추값은 600g 한 근에 22,000원을 넘겨 판매됐다고 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았던 고추값. 무슨 복병을 만난 걸까요? 9월 6일 발표된 정부 자료입니다. 고추를 긴급 수입하고 내년도 수입할 물량까지 앞당겨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나오면서 눈물을 참겨서 입술을 깨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에? 이렇게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온갖 것이 다 올라가는데 왜 농산물을 왜 끄집어내려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이 결국 식탁 물가를 이렇게 좌우하기 때문에 식탁 물가는 또 우리 대다수 서민들의 그 체감 물가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추값은 중국산 고추가 수입되면서 아직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농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래요. 이 국산은 수입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국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고추값이 한 개도 안 내려요. 그런데 원체 고추값이 많이 내리니까는 참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고추가 조금 이제 생산자가 조금 좋으려면 정부에서 푼다고 이렇게 놀래가도 농사 지을 수가 있니까 깜짝 놀래가도 못 지었지. 불안해 의원 농사 지니까 얼른 팔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자꾸 내려다 보니까 고추가 좀 떨어지지 의야 떨어져. 올해 고추였다면 지난해엔 배추였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까지 오르자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했고 가을 배추까지 출하되자 배추값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배추값 폭등 당시 농민들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배추밭 3,000평을 경작하는 이박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배추 한 포기에 뭐 몇천 원이 가네, 뭐 만 원이 가네 했지만은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0원대, 내가 밭에서 2,000원대에 받았지 뭐 더 꿈도 못 꾸지만은 그게 사실 근데 밭에서 2,000원이 아니라 한 1,000원만 가도 괜찮아요, 배추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된다고. 작년 같은 이제 없던 시세가 나왔던 거고. 더욱이 올해는
봄 배추는 아예 갈아 엎어야 했습니다. 잦은 비로 배추가 자라질 못했습니다. 이번라도 실망이 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창피도 하고 농사 져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진짜 술 먹고 와서 술김에 노트에 막 쳐버려요. 지금 택타로. 그는 가을 배추는 포기당 700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 재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 폭락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은 안심입니다. 폭락을 했을 때는 좀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있으면 화가 안 나는데 덜 날 텐데 뭐든지 하여간 좀 값이 좋다 하면은 그냥 수입업자들 대량 수입을 해갖고 그냥 또 떨궈 놓고 그럴 때가 가장 화나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농산물 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KBS 방송문화연구소에 의뢰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10년에 그 연평균으로 배추 가격은 2009년에 비해서 80.8%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7.9%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률만 봤을 때는 이 배추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 가격 상승률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휘발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하지만은 이제 배추의 경우에는 뭐 1년에 김치 담그는 뭐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그 가중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중치를 보면은 2010년 전체 소비자 물가가 2009년 대비 2.9% 상승하는데 그 배추는 4.8%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이보다 2배 가량 높은 8.5%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가격 상승률만 봤을 때 배추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 가격 상승률보다 10배 높았지만은 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휘발유가 배추보다 2배가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 효과는 영향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물은 이렇게 자주 구입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 급등했을 때가 가격이 안정됐을 때나 폭락했을 때보다 더 잘 기억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판은 누렇게 익어가고 있지만 농심은 온통 잿빛입니다. 추석 직전 쌀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농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무렵 공문 한 장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부가 비축해뒀던 2009년, 2010년산 쌀을 시가보다 싼 값에 방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농식품부가 농협 RPC에 보낸 문건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3% 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방출하라. 이렇게 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3% 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죠? 그때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기 때문에 가격 예조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KBS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농업정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91.2%였습니다. 불만의 이유로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내리면 방관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기계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수확철이라 한창 바쁠 텐데도 수십 대의 농기계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지한 터라 농민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국회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농민들의 인간은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농촌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농사 현장에 60대 노인 청년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떤 누가 농업을 책임지겠습니까? 국가수목에 힘쓰여라! 전남 지역 농민들은 올해 말까지 정부의 공공비축미에 쌀을 대지 않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없어진 이후 도입된 제도. 정부는 올해 34만 톤을 시세대로 4만 7천 원에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올해 공급비축 수매를 별로 못 해본다 그러면은 내년 초부터 아마 식량 대란이 올 겁니다. 쌀값이 폭등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농민들에게 생산비가 보장되는 6만 원 이상 가격으로 100만 톤 이상 수매를 해라. 경기미의 고장 여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벼농사만 2만 평, 대농 소리를 듣는 김영준 씨. 그의 꿈은 1995년 시작됐습니다. 농대를 나가고 학교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농촌이 너무 어렵고 피폐한데 가갖고 농사도 지면서 농업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지역을 여기로 선택하고 들어오게 됐죠.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터라 올해는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쌀값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2010년산이 아니라 2009년산을 반값에 그 조곡 하나를 뭐 한 5만 원 주고 산 거를 2만 3천 원에 공매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도저히 농민의 생존이라는 거는 농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관심도 없고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기뻐야 할 추수일도 기분이 엉망입니다. 보통은 수확한 벼를 농협 RPC, 즉 미국 종합처리장에 판매하면 농민의 일은 끝. 농협 RPC는 벼를 쌀로 가공 판매합니다. 하지만 김영준 씨는 포대에 담아 일일이 건조기에 넣어 말립니다. 그럼 이 기계로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분이 한 25% 정도 될 텐데 여기서 한 15%까지 말려야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말리는데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예. 이 20시간 후에 빼가지고 또 어디로 가나요? 예. 그 도전 공장으로 가는데 또 하루를 식혀야 돼요. 하루 식힌 다음에 그다음에 도전 공장으로 갖고 가면은 거기서 방아쇠하고 쌀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실어 나르고 말리고 다시 또 실어 나르는 복잡한 과정을 감내하는 것은 농협 RPC 대신 동네 정미소에 쌀을 넘기면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2,000평 오늘 추수하셨잖아요. 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도전공장에서 받는 돈. 이제 개근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하기는 한
마지기당 세가마 한 40가마 예상해갖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고 타작하고 그러면 내 수입이지만 저희 같은 농사꾼들이 없어지면 식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시도 뭐 자급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그나마도 그래서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식량 자급률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먹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국민들이 같이 하셔서 같이 이제 농업을 살리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쌀값은 밥 한 공기 분량이 375원 정도. 한때 쌀 한 대를 들고 가면 라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개밖에 못 삽니다. 300ml짜리 사이다가 지금 여주 이마트에서 89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밥 한 공기하고 쌀 150g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분의 1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먹는 맛동산이 2,570원에 팔리고 있는데 쌀 한 공기 150g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밖에 지금 쌀값이 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여주 쌀값은 벼 40kg에 2008년도 6만 8천 원까지 갔던 것이 지난해에는 5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7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게 여주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작게 벌어도 결국은 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7만 원을 보수하고 가야 된다 이 얘기죠. 받아야 된다 이게. 농가한테 도전해주면은 7만 원에 충분히 주고도 나가요. 7만 원 충분히 주고도 나간다. 지금 조생종으로 일부 이장들은 7만 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농협 RPC에 쌀을 대지 않겠다며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은 뭔가 제대로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과연 이들의 소망은 이뤄졌을까요? 꼭 한 달 후에 취재진은 다시 여주를 찾았습니다. 한창 추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만사 귀찮다는 표정을 보고 역시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만 원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럼 처음부터 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본 거죠. 한번 해보려고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왜냐하면 농협만 상대를 한다면 가능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구냐? 농식품부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겠다는데. 그 돈이 뭐예요, 결국은? 농민들에서 쓰려는 돈을 갖다 쌀값 잡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 돈을. 그냥 6만 원이라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방법 없잖아요. 넘겨야지. 그럼 뭘로 해? 자, 동기가 갚아야 돼. 다 써야 된다고. 작년에 솔직한 얘기는 내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다 계산하고 통장 딱 열어보니까 제로야.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돈 안 되는 벼농사를 농민들은 왜 계속 짓는 것일까요? 농 포기하고 쌀 포기하고 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맞아야지. 뭐 배추나 뭐 배추 해가지고 하면 뭐예요? 배추가 쌀 때는 가루 없는 녀석 거를. 고추나 뭐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유통구조가 바뀌죠. 자, 현재서 500원이야. 장사꾼들은 소비자한테 2,000원, 3,000원이란 말이에요.
KBS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벼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응답 비율이 78.7%로 나타났습니다. 벼농사를 포기하거나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 다시 물은 결과 작목 전환을 쉽게 못하는 이유로는 벼농사는 다른 작목과 병행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보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이런 오도 가도 못할 상황, 불확실성이 짓누르는 상황은 농민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세 그루를 지나 아늑하게 자리 잡은 이 마을, 호탄리 마을입니다. 병 모양으로 생겼대서 병호자를 쓴 이름입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981년 이후 5년마다 이 마을의 현황을 조사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한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은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1,0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게 좋아질 일은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직장 생활도 어디 가든 안 받는다고. 갈 때는 한방한데 뭐 노가다나 다녀가면 지금은 오라갈까 딴 데는 우리가 갈 데 없어 지금. 추락의 30년은 농지 대부분이 세종시 부지에 수용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땅이 있던 사람들은 토지 보상금이라도 받았지만 땅을 빌려 농사짓던 사람들은 당장 생계수단이 막막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농토도 많았었고 농토가 있을 때는 그래도 농토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농토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더군다나 다 시골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나무 일 가서 그냥 품이나 팔아먹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농촌이나 실정은 누구나 알다시피 다 어렵고 옛날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실정이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농가 계층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호탄리의 30년을 보면 중간층이 적어지고 상층농과 하층농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지 면적이 0.3헥타르 이하인 하층농 비율이 1981년 8.9%에서 2008년 27.6%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경지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인 상층농은 1981년 한 명도 없다가 2008년 10.4%가 됐습니다. 농지가 경쟁력 있는 농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늘어난 것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농촌도 살게 해주고 농민도 살게 해준다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업을 통해 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방식 국민 전체가 커지면은 당신도 살기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재 농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농산물값 하락입니다. 실제로 KB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산물값 하락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을 제대로 쳐주는 정부의 수매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할 때는 그때도 정부가 직접 수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를 보장해주는 그런 가격 상한 제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이 농가가 소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제도 부활 요구가 많이 있는데 WTO 규범상 수매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버는 돈을 농업소득이라 하고 농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농업외소득, 농외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리려면 농의 소득을 올려줘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 소득을 가지고 왜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는 앞으로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농외 소득 이 측면에서 더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민은 농업이 중심입니다.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싶은 농민. 농사보다는 농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정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어떻게든 농가 소득을 올려보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민수용 도자기가 생산되던 곳입니다. 이천과 여주가 관에서 쓰는 도자기로 유명하다면 이곳은 민간에 공급되는 도자기 생산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곳에 도예촌이 조성된 것은 2003년. 도비와 군비 등 들어간 예산이 37억 원이 넘습니다. 이곳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외지에서 이렇게 도예인들이 막상 여기 와서 정착하려면 힘이 들죠. 다만 공기 좋고 물 좋고 나이 먹어서는 좋은데 사람이 첫째는 팔로 개척도 힘들고 모든 여건이 취약하죠. 아무래도. 돈 들여 지은 전통 가마는 없어지고 고추밭으로 변했습니다. 가마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어. 지금 요 주변에 이게 내화벽돌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내화벽돌들이 다 이제 여기서 가마 폐기하면서 나온. 이것도 내화벽돌이에요? 네. 그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물은 잘 지어놨으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알을 낳았으나 부화는 시키지 못한 격입니다. 농민들은 현재 전기료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을 줄 때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만 이 농촌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설물이 됐든 을 해야지 시설물 하나 딱 쥐고 너들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소득을 발생을 해라.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나 전통 테마마을 같은 이른바 마을 사업이 등장한 게 2000년대 초반. 농어촌 관광마을만 1000곳에 이릅니다.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기대가 높았던 탓일까요? 실망을 안겨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와도 거기에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예. 화장실만 애용해. 관광객이 오면은 화장실만 애용해. 여기 불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농촌 지역을 현장도 답사도 하고 시범마을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전국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수혜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역량이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농촌마을 사업을 1년 전부터 총괄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황토밭에서 쪽파를 기르는 이을래 씨. 40년을 농사지어도 영 종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이 파 가격은? 이거는 가락시장 경매. 농협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날은 쪽파값이 마늘값이 모든 게 그래. 잘 나오는 하루 잘 나오면 그 이듬해 한 이틀 딱 죽어버려. 그 뭐 방법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따지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농민은 거의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마케팅 파워가 없다 보니 농민은 유통이라는 거대 공룡과 맞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농민이 내 가구 수는 이제 100만 가구가 넘는데 경영체면 100만이 넘는 농가가 같은 작목들을 가지고 수만 수십만이 시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가가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농심이란 단어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것. 농민에게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때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통합 브랜드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의 30% 정도인 1,200여 명이 같은 브랜드로 하나의 유통 채널을 통해 멜론을 출하합니다. 잘 못 팔았을 때는 저희가 물건을 공급하지 않죠. 그래서 팔지 마. 저희가 유차를 시켜버립니다. 블락을 시켜버려요. 팔지 마 하고 다른 루트를 찾고 또 그게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출하를 안 하죠. 그 청가에.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10,000원이 들었으면 내 인건비 포함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영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이 유통되게 해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농사를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하거든요. 저는 농사 못 짓거든요. 우리 농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을 취재하면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이 연꽃은 단순한 연꽃이 아닙니다. 농민의 꿈이 피어난 연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논이었던 이곳을 7명의 농민이 의기투합해 연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꾸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잖아, 그지? 네, 여기도 있고. 있네. 여기 있네. 이쪽에 그래갖고 이걸 잡는 거, 그거 꺾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예. 고3이 유난히 그 실험적 정신이 세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다고 그거에서 이제 소득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득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항상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연근을 캐는 작업이 어렵다는데 과연 얼마나 어려울지, 수확량은 괜찮을지 변수가 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농민을 모아 원대한 실험을 기획한 사람은 이 지역 농협조합장 조현선 씨입니다. 지금 싹으로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밑에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이 밑을 먹는 거. 밑에가 얼마나 이놈들이 이렇게 안아줬는지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를 좀 더 확대, 한 3배 이상 확대시켜 나가는데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10월 중순 되면 이걸 이제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좀 잘 충실히 잘 안아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또 농민들한테 또 제가 혼나죠. 돈 한 푼 없어도 축산농이 될 수 있는 제도도 고안해냈습니다. 네, 또 새끼 들고. 2마리 주었고. 어? 2마리 조합에 줬잖아. 아, 2마리. 그럼 갚으셔야지 안 갚어? 그게. 어?
내서가 된 거지. 예. 그래야지 저 농민은 농협에서 소 2마리를 받아 키웁니다. 그 소가 이듬해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2마리를 농협에 갚고 어미소 2마리는 온전히 농민 소유가 됩니다. 이것도 새끼 들고. 그러니까 이제 4마리 또 금방 늘어날 거네. 8마리 될 거네. 늘면 뭐야 더운데요 그거. 아유. 사료값도 안 되는데. 이거 늙은 걸 그래도 좀 용돈이라도 쓰라고 설마 조합장님이 이렇게 해준 건데 용돈을 그냥 골병만 들어 골병. 속값이 사료값 갚느라고 오늘 고추 팔아봐. 자기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주어서 참 송아지 나서 갚으면 자기 소가 되니까 그래도 고마운 거 아니야.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장님은 친환경서부터 우리 조합원을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그 우선을 괜히 해나? 잘못되면 누가 우선하게 줘. 좋은 사람들도 약어요 지금. 잘못되는 사람은 짤. 고3 지역은 다른 농촌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활력의 구심점은 지역 리더입니다. 끝없는 실험과 실패, 도전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있어야 우리 밥상을 마음 놓고 차릴 수 있다 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한 우리 농업은, 또 우리 농민들은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진다면 그런 경제 성장은 반쪽짜리 경제 성장일 것입니다. 오늘의 농촌 문제는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될 거라던 과거 성장 제일주의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